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SD 건담 월드를 여행하는 가이드 볼 커스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LBB 제 두 번째, 바로 짜자잔, 박스는 한정판 박스입니다만 무사 건담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SD 건담 전국전 첫 번째 편 무사 7인편의 주인공이자 이 SD 건담 월드의 시작이 되는 SD 건담 전국전을 만들게 된 장본인이죠. 벌써 말만 들어도 뭔가 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죠? 자, 이 무사 건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무사 건담이 활약했던 아크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번엔 무사 건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무사 건담은 SD 건담 전국전 전국전의 그 첫 번째 1편이 되는 무사 7인편의 주인공입니다. SD 건담 전국전은 이 아크라고 하는 세계에서 벌어지는데요. 아크라고 하는 나라에서 벌어지는데요. 한자로는 천궁이라고 쓰고요. 아크라고 읽는 일본과 굉장히 닮은 나라입니다. 거기는 이제 일본의 전국시대, 사무라이들이 칼을 들고 자신의 영토를 넓히고 천하통일을 위해서 싸웠던 그 전국시대와 굉장히 닮은 세계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사무라이들이 자신의 실력을 바탕으로 악과 싸워나가는 이야기인데요. 아크에는 이제 아크와 이 아크국의 위협을 하는 이제 그 어둠 군단, 일본어로 야미 군단이라고 하는데요. 어둠 군단의 공격에서 이 아크를 지키기 위해 7명의 무사들이 힘을 합쳐 싸워나가는 이야기가 바로 이 첫 번째 SD 건담 전국전 1편 무사 7인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세계관 안에서 싸우고 있는데요. 우리 무사 건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무사 건담은 이 여러 사무라이들 중에 가장 뛰어난 자라는 뜻인 무사의 칭호를 최초로 받은 자입니다. 최초로 무사라는 칭호를 받게 돼서 모두가 존경의 뜻으로 무사 건담이라는 칭호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사는 여러 명이 있는 건데요. 그 중에 이 무사 칭호를 처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마치 고유명사처럼 무사 건담이라고 이 친구를 부르고 있는 거죠. 무사 건담의 아버지는 이 아크에 있는 건담 군단이 있어요. 이 7인의 사무라이들이 다 건담인데 이 건담 군단을 통치하고 있는 이 장군 건담이 있습니다. 장군 건담의 첫째 아들이고요. 둘째는 같이 무사 7인 중에 하나인 노마루가 동생입니다. 형이고 동생입니다. 이렇게 된 친구인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대대로 이제 사무라이 가문에서 태어난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이제 그 교육 방침에 따라 어렸을 때부터 농가에 맡겨서 길러졌기 때문에 민중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안아줄 수 있는 인자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력도 좋고 인품도 좋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말 최고의 무사로서의 실력을 갖춘 자이죠. 아크를 지키는 건담 군단은 총 7명이어서 저희가 여기 무사 7인편이라고 되어 있죠. 7명의 사무라이가 되는데요. 누가 있냐면 무사 마크2, 무사 제타, 무사 더블 제타, 무사 뉴, 그리고 무사 사이코 건담이 있습니다. 이들은 전부 건담이죠. 그래서 무사 건담, 노마루, 마크2, 제타, 더블 제타, 뉴, 사이코 해서 총 7명의 사무라이가 모여서 이 아크국을 지키는 건담 군단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 함께 이제 이 어둠 군단을 해치우는 이야기가 바로 이 SD 건담 전국전인데요. 사실 이 SD 건담 전국전 1편 무사 7인편은 그 탄생부터 굉장히 SD 월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코믹 월드를 보시면 되는데요. 비비전사 17번으로 나왔던 무사 건담입니다. 자, 이때만 해도 아직 SD 건담 월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SD 건담 월드라는 거는 없었고요. SD 전국전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 당시 SD가 막 태어났던 1985년에는, 그때가 1985년인데요. 1985년에는 가샤퐁으로 막 SD 형태로 만든 캐릭터들을 그냥 판매하고 있었지 이런 세계관이나 설정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무사 건담이 비비전사가 되었던, 비비전사로 나왔던 이 17번, 비비전사 17번 무사 건담에서 이 코믹월드를 그리고 있는 분이 이마이시 화백이신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마이시 화백이 일본의 아주 굴지의 감독, 그 영화 감독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7인의 사무라이란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컨셉으로 한 패러디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무사 혼자 있으면 재미가 없으니 7인이라고 해놓고 마음대로 노말, 제타, 더블 제타, 마크2, 뉴, 사이코를 붙여서 이 7명의 건담 군단이 황야를 달린다. 무적이다. 나쁜 놈들은 다 숨어라. 뭐 이런 내용의 만화를 그립니다. 이걸 그렸더니 사람들이 아니 얘네들은 언제 상품 나오냐고 재밌었던 거죠. 이 무사 건담의 인기에 힘입어서 이후 이 제타, 노말, 더블 제타, 마크2, 뉴, 사이코도 지금의 여기 이제 코믹월드에 나온 모습은 이마이시 화백 자기 스타일대로 그린 거였고, 나중에 설정을 보태어서 이제 SD 건담 전국전이란 이름으로 전부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등장하게 되는 무사 7인들이 바로 이 친구들이죠. 짜잔! 네. 이렇게 무사 7인중이 이제 무사 건담과 함께 무사, 마크2, 뉴, 제타, 더블 제타, 노말, 사이코 이렇게 해서 7명이서 이제 건담 아쿠국을 지켜내는 이야기, 그리고 이 어둠 군단에 맞서 싸워가는 이야기가 바로 이 SD 건담 전국전 1편 무사 7인편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SD 건담 전국전이 탄생하면서 이 SD 건담 월드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후에 외전, 그 다음 코만도 전기가 만들어져서 이 SD 건담 월드라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여전히 인기가 좋습니다. 무엇보다 이 비비전사 17번 무사 건담이 역대 비비전사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됐던 프라모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인기가 좋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 설명서를 통해서 좀 더 무사 건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설명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화 기억하시나요? 나이트 건담의 모티브는 건담이 아니라 건담 마크3였다는 거. 그러면 이번에는 또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무사 건담의 모티브는 무엇일까요? 무사 건담의 모티브는 바로 건담 마크2의 개조 프라입니다. 아, 이게 말이 참 어렵죠. 무슨 뜻이냐면 이 건담이 나왔던 시기에 프라모 쿄시로라고 하는, 지금의 건담 빌드 파이터즈 같은 이 프라모델 배틀의 원조격이 되는 만화가 코믹봉봉에서 연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인 쿄시로 군이 다양한 그 건담들을 개조해서 이 프라모델 배틀에 참전을 했었는데, 그때 만들었던 여러 가지 건담들 중에 일본의 사무라이풍으로 만들었던 것이 바로 무사 건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사 건담은 원래 SD 캐릭터가 아니었다는 거죠. 원래 리얼 형태이고, 그 키트를 당시에 마크2 프라모델을 베이스로 해서 이게 무사 건담 모양으로 개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무사 건담, 그 다음에 무사 마크2, 무사 제타 건담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사 마크2는 아까 제가 무사 마크2라고 7인중 중에 소개했는데, 무사 마크2는 제타 건담 베이스로, 제타는 다시 또 제타 건담 베이스로 만들어진 무사들이었죠. 그래서 이 무사 건담 마크2는 무사 건담의 마크2란 뜻이고, 마크2를 베이스로 가져왔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먼저 드리냐면, 지금 마스터 그레이드 등급의 진 무사 건담과 진 무사 마크2라는 두 가지 제품이 현재 나와 있어요. 이 두 가지 제품은 정말로 MG RX78 베이스로, MG 마크2를 베이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디자인이 이 SD월드에 나오는 무사 건담과는 완전히 다르죠. 이건 이제 건담 디자이너인 카토키 하지메 씨가 건담 무쌍이라고 하는 게임에 등장시키기 위해서 리얼 타입으로 완전히 새롭게 해석한 캐릭터여서요. 이 둘은 한마디로 무사 건담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완전 별개의 캐릭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MG들은 마음속에서 지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무사 건담은 저 건담 마크2를 베이스로 개조한 프라모델이 그 원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가샤퐁에서 처음으로 SD화를 했고, 그 뒤에 아까 보셨던 비비전사 17번 무사건담에서 낭장을 했고, 그 무사건담에서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프라모 쿄시로에서 게조프라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SD화 돼서 처음에 가샤퐁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비비전사 17번 무사건담으로 나왔고요. 여기 코믹월드에서 무사 7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비비전사를 베이스로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는데요. 비비전사 베이스로 SD 전국전이라는 큰 세계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SD 전국전은 이 비비전사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비비전사의 코믹 월드가 저희가 지난화에 봤던 나이트 건담과는 다르게 개그가 아니고 정말 진지한 본편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완전히 성격이 다르죠. 유일하게 이제 좀 개그풍이었던 게 그 첫 번째 7인의 무사를 소개하는 그 편이었고요. 그 뒤로는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무사 건담은 처음에는 그 무사 건담으로 시작을 하고요. 아까 보셨던 그 다음에 중간에 하늘과 땅이라는 편이 있는데, 이거는 당시 일본에서 유행했던 사극 하늘과 땅, 그러니까 우에스기 겐신과 이 신겐의 싸움을 그린 대하 드라마가 있었어요, 일본에. 그거를 패러디해서 무사 제타와 무사 건담이 아주 잠깐 동안 신겐과 겐신이 되어 싸우는 씬이 있었습니다. 요때의 요 신겐도 바로 무사 건담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모든 그 무사 7인 편이 끝나고 나서, 무산 7인 편에서 그 어둠 군단을 해치우고 나서는 3대 대장군의 자리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 대장군이라는 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크는 건담 군단은 대장군이 위에 있고요. 그 밑에 장군이 있고요. 그 밑에 무사들이 있습니다. 이 무사들 중에 최고였던 무사 건담이 있고요. 아버지가 장군 건담이었죠. 어둠 군단과의 싸움이 끝난 뒤에 이제 이 무사 건담은 이 3대 대장군, 이때 대장군이 2대 대장군이었기 때문에 3대 대장군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나중에 이 중에 이제 제타 건담은 이제 장군 건담이 되게 됩니다. 무사 제타 건담은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 대장군에 대한 얘기는 저희 레전드 비비 시리즈 중에 2대 대장군이 있습니다. 그 대장군 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 무사 건담이 훗날 3대째 대장군, 그러니까 무사 건담이 3대 대장군이 된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설명서를 보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요 앞서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아크라는 나라에 이제 전란이 일어났고, 거기에서 무사 7인중을 이끄는 리더 무사 건담이 이 아크의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나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무사 건담의 이제 각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먼저 무장을 한 모습이 있죠. 무기를 보면 긴 나기나타라고 하는 이렇게 긴 창 끝에 칼날이 달려있는 형태의 무기가 있어요. 일본 전국시대 때 많이 쓰였던 무기인 걸로 보이는데, 요 나기나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애용하는 칼인 이제 무구마루, 무구환, 한국어로 읽으면 이제 무구환이 되죠. 무규마루라는 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네가시마 라이플이라고 하는 이제 총이 있어서 이 세 가지 무기를 장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경장 타입으로 모든 갑옷을 벗어서 경장 타입으로 하는 걸 역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레전드 비비에서만의 특징인데요. 이 아시가루 짐을 재현할 수 있는 파츠가 들어 있습니다. 짐은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아니고 요거는 이제 다른 사람이죠. 아시가루라고 하는 것은 당시 지금 말로 하면은 보병 부대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쫄병입니다. 말하자면은 이 건담 군단의 이제 병사인데요. 건담 군단의 병사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도록 짐머리와 삿갓과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많은 인기를 더 누렸던 제품입니다. 그다음 오른쪽 아래는 비비전사로 나왔던 야미 장군입니다. 바로 요 녀석인데요. 이 야미 장군,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하면 어둠 장군이 됩니다. 야미 쇼군이라고 하는데요. 이 어둠 장군의 모습입니다. 자쿠토 혹은 어둠 장군이 되는데요. 이쪽이 이제 어둠 군단을 이끄는 어둠 군단에서 가장 강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사 건담의 라이벌이고요.
그러니까 무사 건담 대 자쿠토라는 라이벌리 그림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라이벌이 되는 캐릭터를 보여줬는데, 정말 다행인 건 저희가 사실 처음에는 여기 이제 작게 나왔던 친구들은 대부분 레전드 비비로는 만들어지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이 자쿠토는 레전드 비비로도 출시가 됐기 때문에 자쿠토와 어둠 군단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자쿠토 편에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무사 건담은 이렇게 칼도 잘 쓰고 총도 잘 쓰고 나기나타도 잘 쓰는 무예의 달인으로서 이 무사 7인중을 이끄는 리더였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코믹월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코믹월드에는 이 장면을 사실은 갑자기 보시면 일본어를 아셔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사 7인 편에서 처음 무사 7인이 다 모이지 않고요. 무사가 어둠 군단의 이제 수령인, 어둠 군단의 대장인 어둠 장군의 정체가 불명이에요. 얘가 정체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둠 장군이 누군지 알기 위해 부하들과 함께 싸워 나가는 도중에 자쿠토라든가 뭐 자쿠 삼형제, 그 밑에 여러 무사들하고 이제 전투를 계속해오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이 코믹월드에 그려져 있는 건 거의 전투의 마지막이 되는 아바오아쿠 성이 등장한 이후에 최종 결전 직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여러분들이 앞뒤 스토리를 모르고 이 부분만 보면 보시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자, 이 최종 결전을 앞두고 드디어 무사 대 자쿠토 이 대결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쿠토와 무사가 막 전투를 하고 그 사이에 무사를 지키기 위해 뛰어드는 이 아시가루들이 자쿠토의 칼날에 쓰러져 가고 있는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은색 갑옷이 나타나 자쿠토에게 합체가 됩니다. 아니, 저게 뭐지? 하는 걸로 이번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요. 과연 이 은색 갑옷이 뭐고 자쿠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은 안타깝지만 이번엔 얘기 드리지 않겠고 자쿠토 편에서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좀 아까워요. 그래서 이 무사 7인 편의 이야기는 이 정도로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사 7인 편은 그 나이트 건담하고 달리 나이트 건담은 저희가 4개의 편이 한 이야기를 이룬다고 했죠. 정전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는 하나의 이야기가 하나로 끝나고요. 이때는 무사 7인 편, 풍림 화산 편, 천하통일 편 이렇게 3개의 이야기가 하나의 묶음을 갖고 있으며 나중에 천하태평 편이라고 하는 4번째 이야기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이야기로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SE 전국전 첫 번째 이야기 무사 7인 편, 거기에 주인공 무사 건담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